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나요? 여러모로 참 유명했던 영화인데 오늘은 이 영화를 통해서 권력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현수가 전학 온 학교 고2에는 짱이 두 명이 있었어요. 종훈하고 우식이었죠. 물론 종훈이가 선도부라는 완장으로 위세가 등등했지만 우식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종훈이는 경쟁자가 없는 짱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우식이에게 상처를 입힌 뒤에 결투를 해서 우식이를 물리치게 되죠. 이제 학교에는 종훈이가 단독 짱에 등극한 것입니다. 아무도 짱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구조가 형성이 되자 종훈이 편에 붙은 학생들은 그의 위세에 큰 혜택을 누렸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공격을 해도 말릴 수 있는 방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진 짱이 다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짱으로 권력이 양분되어 있을 때가 더 생활하기 편리했을 거예요. 왜냐? 두 짱은 서로를 자기 편으로 야, 너 우리 편 하자, 너 우리 편 하자 이러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학생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짱이 한 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로마와 카르타고가 오랜 기간 동안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에니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다른 여러 나라들은 두 나라를 관전만 하면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 두 나라가 경쟁했을 때가 다른 나라한테 있어서는 발전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로마가 카르타고를 딱 이겨버리고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자 다른 나라들은 좋았던 시절이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군소 나라들은 로마의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맹국이 아니라 속주국으로 하나둘씩 편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도전자 현수, 권상우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종훈한테 반감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종훈에게 맞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무술과 체력을 연마해서 충분한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여기에 종훈의 실수가 있어요. 뭐냐? 종훈이는 현수가 자기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수가 자기의 그 짱의 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종훈이가 자기의 왕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자들이 크기 전에 제압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편으로 회유시켰어야 되는 거죠. 이제 현수는 도전해볼 만한 실력을 키웠다라고 자부해서 시기를 기다리게 돼요. 이러한 시기를 역사적으로 대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마침 종훈이가 그의 반에 들어와서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드디어 현수가 나설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는 종훈이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친구냐?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씨발놈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이 씨발놈이 돌았나? 씨발놈이 좆도 아닌 새끼 어디서 깝죽대? 따까리 새끼는 따져 이 씨발놈아! 아이 씨발 새끼. 나도. 나와 이 개새끼야. 그리고 이들은 학생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권력은 권력자를 방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훈이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방심한 순간 현수의 선제 공격을 당한 거예요. 현수의 입장에서는 종훈과 선도부들을 혼자서 다 상대하기는 역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수는 종훈이가 방심한 사이에 선재 공격을 탁 때려버린 거예요. 또한 현수가 자기의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죠. 뭐 어떻게 하나요? 이거 쌍절곤이잖아요. 비상의 무기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준비는 결국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기습 공격과 비상의 무기, 그리고 작전, 약자로서 강자를 꺾기 위한 여러 비책들을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는 종훈이라는 짱은 추락해버리고 현수라는 새로운 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권상우의 퇴학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력의 이동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짱은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의 경쟁으로 러시아와 일전을 감행합니다. 당시 일본의 공력은 러시아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첫째, 그런데 지리적인 우월성, 즉 극동에서 전쟁을 막 펼쳤을 때 군수 문자를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 둘째는 속전속결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국력이 약했던 일본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현수가 무방비에 종훈을 가격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서 양군의 희생은 엄청났어요. 그리고 쓰시마 해전 때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연상하게 하는 탁월한 전술로 러일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짱으로 등극한 거죠.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두 짱이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할 때는 조선은 그 사이에서 존속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새로운 짱의 부상으로 결국 조선은 독립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는 권력의 이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이미 짱인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지킬 것인가? 철저한 정보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도전자가 크기 전에 밟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보복 조치를 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짱에게 도전하는 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철저한 실력 양성.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실력을 양성하는 걸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습, 이 탁월한 무기나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짱이나 도전자가 아닌 그런 약자들은 어떻게 서신해야 할까요? 약자들은 최대한 정보력을 막 끌어모아서 짱이 될 사람 편에 서든지 아니면 두 짱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